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웅 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요, 생물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숨어 있습니다. 성장, 발생, 변태, 탈바꿈이죠. 그리고 성적, 성수, 진화까지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켓몬의 진화는요, 사실 일반 생물학에서 말하는 그런 진화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는요, 개체가 변하는 게 아니죠. 집단이 변하는 겁니다. 이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요,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고 그 환경에 잘 맞는 형질이 축적되는 현상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형태의 생물로 변하는 것은 진화가 아니죠. 수백만 년 동안 축적된 변화의 결과가 오늘날의 우리니까요. 그런데 포켓몬은 어떻습니까? 파이리가 리자드가 되고 리자드가 리자몽이 됩니다. 같은 한 개체가 직접 변합니다. 이걸 일반 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진화가 아니라 변태, 탈바꿈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켓몬 같은 생물이 또 있을까요? 네,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개구리죠. 올챙이를 보세요. 전적으로 물속에서 살면서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긴 꼬리로 헤엄을 치고요, 주로 작은 미세조류를 먹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꼬리는 점점 짧아지고 결국 없어지고요, 폐가 발달합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땅을 뛰어다니는 개구리가 됩니다. 만약에 전혀 이걸 모르고 두 개를 딱 보여주면은요, 이거 둘이 다른 동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죠. 곤충은 더 극적이에요. 애벌레와 나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저렇게 통통한 애벌레가 날개가 달린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이 수백 년 동안 이 과학자들도 아주 궁금해했던 거예요. 애벌레와 나비 달라도 너무 다르게 생겼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애벌레와 나비 따로 보여주면은요, 이걸 누가 같은 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실을 말하자면 애벌레 몸속에는 이미 나비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애벌레 몸속에는요, 아주 특별한 세포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를 성충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이미지널 디스크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미래 모습을 상상하는 원반, 이 정도가 되겠죠. 마치 애벌레 몸속에 성충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성충판에는요, 이미 날개와 다리, 더듬이, 겹눈 등을 만들 그 세포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벌레는요, 몸속에 이 나비를 만들 모든 부품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번데기 단계에 들어가면은요, 이 호르몬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애벌레 시절에 사용하던 조직 상당 부분이 분해되거나 재구성됩니다. 근육과 소화기관을 비롯한 여러 조직이 해체와 재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요, 성충판 세포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는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이 오래된 건물을 철거한 뒤에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재건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날개가 만들어지고 다리가 만들어지고 겹눈과 더듬이가 만들어집니다. 마침내 이 번데기 껍질을 뚫고 나비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마디로요, 나비는 애벌레 몸속에 숨어있던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진화했을까요? 애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은요, 사실 이 필요한 능력이 전혀 다릅니다. 애벌레는 먹고 자라야 해요. 그냥 먹는 게 일입니다. 하지만 성충인 나비는요, 움직이고 짝짓기를 해야 됩니다. 번식을 해야죠. 그리고 이들이 먹는 먹이도 달라요. 애벌레는 잎을 갉아먹고 나비는 꽃꿀을 먹습니다. 이렇게 성장 단계마다 서로 다른 자원과 환경을 이용하면은요, 같은 종원에서 일어나는 이 세대 간 경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곤충이 또 나비처럼 변신하는 건 아닙니다. 곤충의 성장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나비처럼 애벌레와 번데기 단계를 거치는 이 완전 변태이고요. 다른 하나는 불완전 변태입니다. 메뚜기와 이 잠자리 같은 곤충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들은 알에서 깨어나면은 성충과 비슷한 약충, 이 님프 상태로 살아갑니다. 번데기 단계가 없는 것이죠.
이 림프가 이후 여러 차례 허물을 벗으면서 몸집이 커지고 날개도 조금씩 발달하면서 점차 완전한 성충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이것은요, 모습이 서서히 변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고 보니까요, 불완전 변태는 포켓몬의 레벨업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완전 변태는 진화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포켓몬은 때때로 진화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우의 피카츄죠. 이 라이츄로 진화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거부했어요. 이상해 씨는 또 어떤가요? 진화 축제에서 이상의 풀로 진화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빛나의 팽돌이도 팽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생물학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생물은 성장 경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선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거, 이거 개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운명이에요. 우리도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켓몬은 다릅니다. 진화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은요, 또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한 성장 과정이라기보다는 여러 발달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일부 곤충은 환경에 따라 날개가 있는 형태 또는 날개가 없는 형태로 자라기도 합니다. 어떤 생물은요, 먹이 상태나 이 개체의 밀도에 따라 이 모양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도요, 이 환경에 따라서 이 다른 표현형,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현상을 생물학에서는 표현형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거 쉽게 말하면은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이나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어떤 생물은 포식자가 없을 때는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포식자가 나타나면은 몸에 가시를 만들거나 갑옷을 두껍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곤충은 개체 수가 적을 때는 혼자 조용히 살다가 개체 수가 많아지면 행동과 몸 색깔까지 바꾸면서 무리를 이루면서 이동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과 오른쪽 같은 종의 메뚜기거든요. 근데 보면 색깔도 다르고요, 무늬도 달라요. 그리고 저 왼쪽 아래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요, 크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 행동도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유전자와 같은데 바로 주변에 동료가 많으냐 적으냐 차이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요, 이 생물이 단순히 현재 환경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물은 종종 미래를 예측합니다.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은요,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도 겨울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제로 기온이 내려가서 그 추워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워질 거라는 신호를 읽고 미리 대비하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고 아침에 우산을 챙기고 나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런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요, 환경이 늘 변하기 때문이죠. 그때그때 몸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면 생존에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또 매번 이렇게 바꾸는 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물벼룩은요, 포식자가 나타나면 몸에 긴 가시를 만들어 방어력을 높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시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헤엄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생물의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것이죠. 피카츄가 라이츄가 되는 거는요, 단순히 강해지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이츄가 되면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카츄 상태에서도 유지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해 씨가 이상의 꽃으로 진화하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이 포켓몬의 진화는 정해진 그 성장 코스를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전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략은요, 생물이 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모습을 조절하는 이 표현형 가소성의 극단적인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좋은 질문을 보내주신 시청자 덕분에 흥미롭고 유익한 생물학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처럼요, 과학은 답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다음 포켓몬은 또 뭘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